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9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기소. 그 이후에 이제 공소장이 부분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 가서 다퉈져야 할 문제고,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창작 소설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저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는데, 검찰이 애완견 뭐 기자들한테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뭐 그건 일부 기자들을 위한 향한 것이다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명은 나왔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논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왜? 그렇지 않으면 공소장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위 공방이 벌어질 거거든요. 왜냐면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사업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보고를 받았느냐, 이게 재판의 가장 큰 쟁점 아닙니까? 공범 관계니까 지사와 부지사의 관계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방이 될 것이 두려운 거죠, 이재명 대표가. 왜? 너무나 팩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보면 그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알 수밖에 없고 또 알았다는 증거, 정황, 진술, 그것도 아주 객관적인 물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과 기자를 향해서, 기자가 법조 기자들이 검찰이 애완견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건데, 이 정도 애완견이면 이거는 애완견이든 아니든 뭐 랩독이든 워치독이든 검찰의 공소장을 받아서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흔히 얘기하는 만기 칠남형 행정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주 꼼꼼하다는 거죠. 숫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자기가 다 관여하고, 뭐 그다음에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 단계,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유동규나 뭐 이런 한 단계를 넣어놓고 자기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받고 지시한다는 거죠. 문제가 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다. 근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평화사업, 이른바 대북사업은 그렇지 못했다. 여기에 딱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런 거죠. 우선 제가 이 얘기는 한번 유튜브로 별도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자마자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실국장 전결사항, 전결이라는 거는 실국장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결제도 알아서 하라는 뜻인데 그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나한테 보고해라. 이게 모순이죠.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국장 전결로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나한테 보고해라. 특히 평화사업이라는 게 대북사업이거든요. 평화사업은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시 정기 보고하고, 거기다 추가해서 월 1회 추진 상황까지 보고해라. 이래서 나온 게 최소 17회 보고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북사업에 관해서. 왜냐면 최소 17회라는 건 월 1회씩은 추진 상황을 보고했을 테니까 그런 지시를 했고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에 방북을 합니다. 특히 이 전후 10월 1일자, 그 다음에 10월 22일자 이화영이 두 번을 방북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방북 전후입니다. 이때는 또 한 번 지시를 내립니다. 누락 없이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 방문한 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주로 누가 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성남 라인인 정진상, 그 다음에 전영수 비서실장,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김용 전 대변인, 이 사람들이 있는 정무회의에서 이걸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다. 이게 이제 검찰이 보는 판단. 이거는 판단의 문제지 뭐 아마 팩트일 겁니다. 그 정무방
카톡방도 어디에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카톡이 아니고 텔레그램일 텐데 어디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누구의 진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고 바로 그 2018년 10월 2일, 3일 이때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의 부실장을 만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래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등을 포함한 6개 협력사항을 합의합니다. 이때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이번 방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뜻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냅니다. 경기지사 뜻에 따른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홍보용이죠. 이게 이화영이 중국에 가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지시야. 이걸 홍보한 겁니다. 경기도가. 이거 도지사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닐까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날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부터 시작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그게 이화영이 중국 가서 합의한 게 내 뜻에 따른 거야 라는 걸 본인이 트위터로 확인시켜 줍니다. 또 이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6개 항의 북한과 합의사항을 본인이 직접 발표하려고 했던 거죠. 준비까지 다 한 거죠. 이거 경기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자료들이 다 나온 겁니다. 10월 7일에 기자회견 방식으로 이걸 발표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사생활 아마 김부선 씨와의 관계 뭐 이런 거겠죠. 그게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대신 이화영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또 못 참고 이화영 기자회견 직후에 본인 트위터에다가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기도는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현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자회견 하려고 했다가 뭐 김부선 씨와의 그런 문제로 도저히 자기가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이화영을 내세웠는데 그 직후에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화영의 업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이건 나의 업적이야. 라는 걸 트위터에다가 또 흔적을 남긴 겁니다. 얼마나 명확한 증거입니까?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수많은 증거 앞에 이재명 지금 대표가 재판에서 이걸 다 어떻게 변명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현안부터라는 트위터 글은 이거는 대북 사업과 무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나요? 그걸 판사가 믿어줄까요? 바로 같은 날인데? 그리고 모든 자료가 다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그 북한에 가서 약속하고 와서 경기도 남북협력기금을 쓰려고 했더니 유엔 제재 때문에 이게 도저히 어렵다 하는 게 확인이 되고 난 뒤에 2차 방북을 합니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10월 25일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합니다. 이건 뭐냐면 2018년 11월 제1회 국제대회에 북한 관계자가 방문해 도지사의 방북 일정을 논의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실제 그 11월에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서 리종혁 북한 조선아태위 부위원장하고 같이 그 사진 찍은 것도 있죠. 같이 사진 찍고 거기서 논의하고 방북 문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딱딱 일치합니다. 증거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동 트위터 보도자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 그리고 나서 이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트위터에다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이게 다 나의 업적이다. 원래부터 이걸 노리고 대북 사업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걸 트위터에 증거로 남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는 나의 홍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자료다. 이재명이
대북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지시한 증거 자료다. 그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검찰이 조사를 해서, 원래는 이게 이제 기자들이 다 취재해서 뭐 쓰고 이래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공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공문 같은 걸 어떻게 기자들이 빼앗아 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검찰이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걸 이재명 경기도가 했다. 근데 기자들이 보니까 이건 모조리 팩트다. 그걸 이재명식 표현으로 보면 받았었다 이렇게 해요. 팩트니까 쓴 겁니다. 팩트. 이게 만약 팩트가 아니고 전부 다 판단의 영역으로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반론까지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 판단의 영역이라면.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 보도자료 내고 트위터에 쓰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자료 남기고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 팩트의 영역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 경기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1월, 2019년 7월 이때 이화영을 통해서 통화를 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방북비 대납 이런 거를 했다고 거기서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가 검찰의 소설인가요? 그러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가 다 이재명의 트위터. 이걸 어떻게 검찰이 조작합니까? 경기도 보도자료. 이걸 어떻게 검찰이 조작하죠? 그 다음에 각종 경기도 공문. 그 중에 검찰이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조작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워낙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금 대표가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고 이 문제를 자꾸 어떻게든지 허물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바로 검찰이 애완견 얘기가 나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 이게 나의 업적이야 하는 걸 숨기지 않는, 그 다음에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의 증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잡는 이재명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